아, 이런 친구는 진짜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막 일 잘 넣어야. 신입사원이 일을 잘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이거 꼰대 완전- 같은 발언일 수도 있지만 신입분들이 의외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12년 차 과장님이 되는 것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방금 소피의 사랑방 촬영 우리 지영님이랑 마치고 사무실로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커피 마시면서 추가적으로 얘기 좀 더 해보자 얘기가 나와서 이제 또 밑에 커피 마시러 갈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시죠. 특히 지영님한테 너무 꿀팁 받을 게 많아가지고 사실 신입이랑 주니어분들, 미들급들 보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정말 질문을 제가 많이 드릴 거거든요. 12년 차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진짜 대단하신데 얼마나 또 노하우가 많으시겠어요. 노하우를 할 게 있나요? 그냥 회사 다니는 거지. 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꿀팁이 많아요. 이제 재밌는 거 다 물어볼 겁니다. 자, 진짜 12년을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 12년 다 돼가고 이 네. 회사에 발들인 지는 12년 됐거든요. 엄청나시네요. 진짜 이렇게 일을 쭉 해보셨는데 일을 잘한다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 잘한다는 게 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업 같은 거를 하면 사람들과 활발하게 만나고 자신감 있게 어필을 하고 이런 게 일 잘한다가 될 수도 있고 관리 같은 업무를 한다면 조금 더 꼼꼼하고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면은 그 부분이 일을 잘한다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어떤 업무를 하느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일 잘한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인턴으로 신입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난 어떻게 했을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요? 그냥 그때 그 순간에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가지고 오, 그때는 후회가 없다.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있으니까 저는 인턴을 5개월을 했었고 전환형 인턴이니까 내가 하는 만큼 전환시켜준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잘해야 전환이 되겠구나 취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열심히 했죠. 카페인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 몸에. 저는 카페인 줄이기를 하고 있어서 언제부터 카페인을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최근 들어가지고도 뭔가 체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건강관리도 해야겠다. 공부하려면 체력이 필요하죠. 그쵸, 거기 제가 나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나이 많기는 뭐가요? 들어오는 친구들이 보니까 21학번 이렇더라고요. 근데 21학번이요? 저랑 띠동갑인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과연 그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따라가면서 과제를 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와, 21학번이요? 저 처음 듣는 숫자예요. 그런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면서 와. 몸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커피를 좀 줄여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왜냐면 일상 속에. 네. 카페인을 좀 줄여봤더니 네. 자기 전에 예전에는 뭐 휴대폰 뭐 한두 시간이라도 더 보고 잤었는데 휴대폰 한 보다가도 졸리구나 자야겠다 이러면서 자게 되더라고요. 오늘부터 조금 끊어봐야겠는데요. 그렇지만 커피가 나를 또 살려주는 이 생명의 은인 같은 그러니까 그런 또 아이인데. 대표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커피도 줄이시고 이제 잠도 좀 늘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너무 자고 싶지만 요즘에 제가 또 약간 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야 약간 된다고. 잠은 죽어서 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이러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규칙적으로 그러니까요. 주무세요. 체력 관리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석사 가셔서 막 다들 또 한 번 아프면 되게 서러워지고 맞아요. 막 한국 생각나고 막 돌아오고 싶다고 막 울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그게 제일 있어서 걱정이에요. 큰 돈을 들여서 내 이제 시간을 들고 갔는데 막 갑자기 병 걸려가지고 일주일 골고돼서 수업을 제대로 못 들였다. 그게 얼마치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계산이 좀 너무 막 되죠. 끝까지 건강만 잘 지키시면은 뭐가 돼도 된다라고 느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우리 나이쯤 되면 다양한 선택들을 하게 되고 현실 어떻게 보면 타협 및 안주 하게 되는 친구들이 사실 조금 많기도 하고 한 것 네. 같아요. 큰 꿈을 어쨌든 꾸고 이거를 택하셨는데 이거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딱히 기회비용을 계산을 하고 한 게 아니어가지고 좋아. 그게 핵심이구만. 만약에 그걸 다 따지고 하면 솔직히 쉽진 않겠죠.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결정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또 주변에서 많은 말들을 하면서 또 말리기도 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주변에 말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너무 이분의 특성을 다들 알고 계셨던 건가? 저도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한 거고 맞아 맞아요. 취업하고 음. 그냥 회사를 쭉 다닌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주변에는 응원해주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이 기름을 부으신 분이 이제 대표님이시고 아 내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면 정말 가면 정말 됩니다. 저 책임 좀 져주셔야 되는데 제가 최대한 리퍼럴을 제 이름 걸고 이렇게 좀 리퍼럴을 해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또 막 또 있어요. 지영님은 그 중에 진짜 한 분. 가면 정말 성공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 그러니까 이게 성공의 정의가 다들 너무 다르겠지만 지영님 같이 이렇게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아니 그 12년을 회사를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하셨죠, 미얀마도 하셨죠, AICPA도 따셨죠. 아 그리고 막 뭐 방통대 다니셨고 그 모든 것들을 진짜 하면서 이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거를 좀 쫓아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뭔가 이런 거 새로운 거 배우고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뭐 안 해봤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물론 이제 뭐 할 때는 4시간 쪼개서 해야 되고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뭔가 그런 성취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뭔가 자극을 받고 하면서 좀 계속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개발 진짜 꾸준히 놓지 않으셨고 취미도 뭔가 계속 갖고 가시는 것 같은데 자기 개발은 뭘 주로 좀 하셨었나요?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도 땄었고 영어 공부 같은 거라든지 언어 공부 같은 거 해서 직무랑 언어 중에 뭐부터 하셨어요? 언어는 그냥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고 상황이 안정적이고 시간이 좀 난다 하면 그때 이제 직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신입이나 이런 좀 주니어 친구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내 능력치를 키우는 역량을 좀 더 뭔가 하는 자격증이든 아니면 직무 공부든 요즘에 또 AI가 치고 들어오니까 뭘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오히려 언어 공부를 좀 등한시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언어는 근육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쓰면 근육이 다 풀어져요. 계속 뭔가 자극을 주지 않으면 없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거의 대학교 오시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언어 공부를 놓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비법은 뭐예요? 근데 제가 언어 공부를 진짜 디립답하고 이랬던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언어를 잘한다 공부를 계속했다 하기 좀 민망하긴 하거든요. 아 그래도 남들이 보면 IELTS 7.5다 하면 와 겁나 잘하네 이렇게 볼걸요? 그래도 막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8이나 9를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애초에 그렇게는 못했고 그냥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정도 꾸준히 유지를 한다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좀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진짜 또 직장 생활을 12년 차를 진짜 많은 또 상사분들을 모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상사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되게 좋았던 상사분이 있는데 밑에 직원들을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각자 롤이 있으면 그 직원들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제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만들고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세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어글리한 상사분들을 잘하면 내 거, 잘못하면 내 거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정을 빨리빨리 못 해주시거나 우유부단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되게 좋았던 거는 나를 오롯이 믿어주시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그 결정은 또 딱 자기 주관에 맞게 또 해주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감사했어요.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성장을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직원들의 성장을 응원하시기도 하고 완전 중요하죠. 그래야 같이 믿고 또 더 큰 꿈을 같이 펼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또 후배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아 이런 친구는 진짜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막 일 잘 넣어야 약간 딱 그런 친구들. 신입사원이 일을 잘할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를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신입 때 전화를 땡겨받아라. 나는 왜 전화를 땡겨받는 짜치는 일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전화를 땡겨받고 돌린다는 거는 내가 그 각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에 어떤 업무가 있고 각자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전화를 땡겨받고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는 것에서부터 전화를 하는 태도라든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 인상을 좌우하기도 하고 관계가 정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입분들이 처음에 뭐 전화 받는 거, 처음 보는 분들 누군지 몰라도 인사하는 거, 그런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꼰대 같은 발언일 수도 있지만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좀 되게 작은데 되게 큰 기회를 주는 것들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요즘에는 조금 이런 가치들이 좀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젠가 업무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업무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사소한 태도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진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고 해도 내가 편해요. 내가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회사에서 내가 그냥 일하기 편하고 그게 뭐 더 많은 에너지가 드는 거 딱히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매일 가는 회사인데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 유지하고 좀 더 배워가면 좋으니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신입분들이 꼭 노트랑 펜을 들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의외로 필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나중에 생각하면은 사소한 부분들을 놓치는 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노트랑 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네. 누가 뭐 말하면은 쓰세요. 리마인드가 되기도 해서 저는 꼭 특히나 신입사원분들은 메모지를 꼭 들고 다니고 필기를 꼭 하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뭐 보여주려고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여가지고. 저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다른 큰 기업들은 다르겠지만 저는 면접장에서부터 이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분들 보면은 펜이랑 수첩이랑 이렇게 꺼내놓고 면접 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되게 준비된 친구구나 하고 솔직히 가산점 넣고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면접장마다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스타일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이런 똘똘한 친구 들어오면 저희도 너무 좋으니까. 이거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뭔가 뜬 게 있는데 길 가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막 CEO고 막 이런 그런 인터뷰를 본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해주셨던 말이 아침에 일찍 출근을 다른 분들보다 뭐 한 7시 정도에 출근을 하면 정말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밖에 안 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높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가 뭐 더 할 거 없냐 이러면은 그분들이 자기의 일 중에서 얘가 조금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처음에 주다가 점점 더 좀 큰 일들을 맡긴대요. 그러니까 얘 레벨보다는 더 큰 일들을 맡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위에서도 똘똘한 사람 있어? 그럼 추천해줘 이러면은 얘부터 생각나니까 가장 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임 같은 것들을 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이 전법을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승진을 하신 분들이 한국에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작은 건데 이 사람의 기억에 이 친구는 믿을만하고 일 시키면 잘할 것 같다라는 그 인상을 자기 브랜딩을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진짜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멋지게 조금 더 가치 인정받으면서 다니는 것도 저는 의미 있게 또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라서 회사가 다는 아니라고 하고 워라밸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고역이면 내 인생도 같이 좀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회사 오늘도 출근해야 되면 내 할 일 부끄럽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랑도 즐겁게 지내다 오면 좋으니까.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정말 이런 12년차 과장님이 되는 것들 그냥 매일매일 출근만 하면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진짜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것. 오늘 진짜 인터뷰 마치고 이렇게 또 커피챗을 또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들 많이 나눈 것 같은데 12년차 과장님을 또 모실 일이 또 많지는 않으니까 미들급 분들, 뭐 주니어 분들 도움이 많이 되신 내용이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우리 지영님 앞으로의 더 멋진 미래를 또 응원하면서 또 다른 꿀팁들도 좀 한 번씩 나와서 또 이렇게 좀 말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미국도 가셔서 또 살아남는 꿀팁이랑 이런 것도 많을 테니까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